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미디어 엔터 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엔터 산업의 산업 프리뷰를 자료를 작성하였고요. 종목별 실적과 그리고 1분기 유망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실적은 영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반면에 드라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는 좀 좋지가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제이 콘텐츠 같은 회사는 견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혼조세를 보인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금 재미없는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 유한타 미디어 엔터 유니버스 11개 종목 기준에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2,94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를 하는 수치인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CJ E&M이 이제 섹터 내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이익을 차지하는 회사인데요. CJ E&M 관련 프로듀스 101 사건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혹은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 비용을 제로로 지금 설정하였습니다. 만약에 CJ E&M에서 일회성 비용이 100억 이상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섹터 영업이익은 한 10%대 한 중후반 정도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좌측에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스 합산 영업이익은 한 2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CJ E&M 관련 변수를 감안하게 될 경우에는 한 10%대 정도, 즉 10%대 한 중후반 정도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이객 이노션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는 편이고, 에코마케팅은 이제 이익이 많이 전년 대비 증가를 하지만 이미 이 내용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SBS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 좀 많이 미스할 것인데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번 4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유료 방송사들과의 이제 CPS 협상건이 지금 지난 4분기 기준으로 IPTV 한두 개 회사하고만 이제 완료된 걸로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IPTV 회사와 케이블 방송과의 그 협상은 1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이제 소급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4분기에 일부만 잡히고 나머지는 이제 1분기로 혹은 그 이후로 넘어가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차피 CPS는 결국 궁극적으로 타결을 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래곤하고 이제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YY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전년도에 워낙에 그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보이는 저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 기대치와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장 기대치를 많이 미스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제이 콘텐츠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기 때문에 드라마 쪽에서는 이익이 좀 혼조세라고 좀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GV의 실적은 좋을 겁니다. 한국과 중국, 터키 박스 오피스가 모두 좋았고요. 겨울왕국 투어처럼 특화 관람에 적합한 영화가 있었다 보니까 연결자회사인 이제 CJ 4D플렉스의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분기입니다. 따라서 CJ E&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컨센서스 대비 좀 큰 폭의 상회를 기대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시장 기대치와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SBS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많이 미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미디어 쪽에서 좀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음악이 붙게 될 경우에는 좀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음악 부분에서의 그 일회성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4분기에 크게 인식할수록 대규모로 좀 털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2020년에는 부담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이벤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1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은 이노션과 JYP 엔터인데요. 선호도를 제가 별표 3개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 별표 3개는 지금 사도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좀 더 저희 당사의 그 투자 의견, 공식적인 투자 의견은 12개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선호도는 조금 더 단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2개 중에 하나인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도에 실적을 망가뜨렸던 이제 스포츠 이벤트 관련 기고효과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2020년에는 이제 호주 웰컴 그룹이 연결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P 멀티플은 2020년 기준으로 14.8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좀 싼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제네시스 모멘텀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제네시스 GV80과 G80의 이제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독립 브랜드로 키우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확실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제네시스는 이제 차종이 부족했고 또 생산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대규모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를 하기보다는 차종 마케팅에 그쳤기 때문에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 관련해서 브랜드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게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캡티브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의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현 시점에 저희는 아직 불확실한 제네시스 관련 물량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물량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4.8배인데요. 이게 붙게 될 경우에는 멀티플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신차 출시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제네시스 관련 현대차 그룹의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는 올해와 내년에 걸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내후년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스폰서로 나서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노션한테 스포츠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지금부터 3년 동안 이노션은 증익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노션에 대해서는 탑픽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은 JYP 엔터입니다. 2019년도 엔터주들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8년도에 강하게 발생했던 유튜브 모멘텀이 2019년도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유튜브 중심의 그 이익 증가에 대한 그림이 좀 약화되었고요. 또 하나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버닝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엔터주들은 잘 나갈 때 P 멀티플 30배 이상까지 받는 편이지만 지금 현재 그 엔터주들의 밸류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SM 기준으로 봐도 혹은 JYP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0배 수준으로 지금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 시장 추정치 저희 걸 포함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 추정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싸질 만큼 싸진 상황입니다. 유튜브 모멘텀을 제외하면 글로벌 음원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이제 음원을 생산하는 K-팝 회사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또 K-팝에 대한 그 글로벌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북미, 유럽으로 이렇게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점, 또 JYP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트와이스가 일본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고 신인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와 그리고 있지 같은 경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에는 일본인 걸그룹을 일본 현지에서 이제 론칭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한 중국인 보이그룹인 프로젝트 C도 2020년 하반기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2020년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적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JYP 엔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저희의 최고 선호 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 에코마케팅과 CJ ENM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야 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 선호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표를 하나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광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 또한 프로듀스 사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주가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가 시점을 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CPS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광고 과금 모델 도입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매출이 아주 높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에코마케팅은 광고 시장 내에서 성장을 하는 디지털 광고 시장 내에서도 MS를 확대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해외 광고 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마케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섹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멈춰 있지만 2020년 멀티플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일단 이 가정은 에코마케팅 본사의 광고 매출 성장이 연간으로 25% 성장, 그리고 연결 자회사인 데일리앤코가 분기당 한 200에서 250억 원대의 매출을 유지한다라는 전제를 깔았었을 때 나오는 건데요. 11.7배 정도면 상당히 싼 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업이 관건인데 본업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방송 제작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2020년 2월에 있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도 가이던스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가이던스 발표 시점에 이제 방송 제작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그 CJ ENM의 2019년에 CJ ENM의 방송 제작비 예산은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0년에 동결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면, 혹은 동결은 아니더라도 소폭 성장에 그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이 제작비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고, 지금 ENM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토탈 마케팅 솔루션에 대한 역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2020년 1월 분기부터는 다시 미디어 부분에서 증익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NM은 보수적인 가정을 깔더라도 주가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BS는 단기적으로 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호도는 별 두 개를 제시를 하고요. SBS는 2020년 3월 달을 타겟으로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CJ ENM이 그 스튜디오 드래곤 설립한 것과 같이 제작자 회사를 만들어서 이 제작자 회사가 캡티브 플랫폼과 그다음에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에 드라마를 공급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SBS도 구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지금 드라마 제작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국은 광고가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망가지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면은 SBS 입장에서는 제작비 상승에 대한 압박은 이제 최소화시키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일단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 설립을 가정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제시를 하고요. 드래곤과 제 콘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 콘텐츠는 둘 다 주 52시간 제가 드라마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제작비 상승을 불가피한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제작비가 상승하는 것만큼 캡티브인 뭐 CJ ENM이라든지 아니면 JTBC가 온전히 보존을 해주기는 좀 쉽지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넷플릭스가 좀 비싼 값의 콘텐츠를 사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뭐 이익은 크게 지금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가 이제 넷플릭스로 보내는 일부 드라마들의 그 판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될 것인데, 반면에 이제 드라마 제작비 상승 이슈도 상존하기 때문에 현재 멀티플 상에서는 좀 애매한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한두 분기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영화 CGV에 대해서는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다변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디즈니와 마블의 라인업이 좀 약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어벤져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어벤져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물량으로 보더라도 디즈니와 마블의 그 라인업이 양적으로도 올해는 좀 적은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화 성수기인 2분기에는 전년의 하이베이스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도쿄올림픽에 있는 7, 8월에는 로컬 영화 강세 시장인데요. 그 성수기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배우사들이 좋은 영화를 내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3분기가 좀 좋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하는 거는 CJ, CGV와 같은 영화관 주식에 대해서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편입 여부를 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다음 S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SM은 지금 멀티플이 상당히 싸져 있다는 측면에서 JYP 엔터 못지않게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이긴 합니다. 또한 지난 3분기에 이 회사가 비용 관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020년에 들어서는 그동안 실망시켰던 이제 실적에 대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2020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총회 앞두고 일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 보유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게 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그 기관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그 물량이 오버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5% 이상의 지분 신고를 한 기관만 지분율이 약 32%에 지금 달할 정도로 오버행 이슈가 좀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은 SM보다는 JYP가 조금 더 수급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not rated를 유지할 것인데요. 빅뱅과 컴백과 같은 회사의 미래 실적 회복에 필요한 상수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이 지금 현재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한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인데요. 현 시점에는 not rated를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19년 4분기 미디어 엔터 업종 프리뷰와 그다음에 2020년 탑픽과 그다음 기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